can't believe I got you all to myself now. I don't get intimidated, girl, I celebrate it. So go ahead and make it, yeah. 자, 3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역사 선생님 김효준입니다. 네,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서 온라인 수업에 다시 한번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요, 우리 1반부터 6반 중에 졸업앨범 사진 촬영으로 인해서 수업을 아예 하지 못한 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 수업을 직접 대면 수업을 하면서요, 진도를 다 못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뒤에 부분까지 포함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이게 왜 올라와? 라고 당황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영상 다시 한번 좀 복습하면서 새로운 부분을 배운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머지 1반부터 4반은 그렇게 좀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발달, 산업혁명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사회가 변화하다. 자본주의가 그 산업혁명 시기에 이제 발달을 하게 된다는 걸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도시 문제와 노동 문제, 각각의 산업혁명을 통해서 발생하게 된 문제를 살펴보게 될 거고요. 세 번째로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측면에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 노력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 파트에 해당되는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사회가 변화하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볼 텐데요. 솔직히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자본주의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개인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경제 형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솔직히 이 자본주의 간단합니다. 돈이 무조건 다 최고다. 돈으로 쌓일 수 있는 것들은 다 최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사상들이 바로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보도록 할 거고요. 참고로 지금 제가 약간 좀 코가 막힌 듯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 녹음을 하기 직전에 엄청나게 매운 떡볶이를 먹었는데 캡사이신을 좀 넣은 떡볶이를 먹었어요. 그래서 땀이 나고 콧물이 나와가지고 지금 코가 막힌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자, 이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사회가 변화하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파트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제 또 소 단원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측면들, 그래서 산업혁명 이전의 자본주의, 그리고 이후의 자본주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고요. 산업자본가의 등장과 사회 변화에서는 누가 권력이 약해지고 누가 권력이 강해지는지에 대해서 보면서 우리 자본주의는 마침내 근대 자본주의 체제가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먼저 산업혁명 이전에 어떠한 모습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자본주의가 발달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을 사고 파는 이 자본가, 상업자본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골 공장에서 물건을 좀 만들어서 팔아야겠다. 그래서 이 수공업자한테 야, 너 일해볼 생각 없니? 그랬더니 이 수공업자, 안 그래도 돈 벌고 싶었는데 좋습니다. I feel good.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럼 실제적으로 이 수공업자에 의해서 시골에 있는 공장, 거기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파는 그런 어떤 생산 체계, 바로 뭐라고 하냐? 공장제 수공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업 자본가가 수공업자, 그리고 임금 노동자를 고용해서 수공업 작업을 했었죠. 자, 상대적으로 물건을 생산하긴 했으나 많이 생산하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산업혁명과 비교해서 말이죠. 자,
자, 산업혁명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었냐? 자, 이제 기계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리고 동일한 힘과 어떠한 그런 기술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이 물건을 진짜 빨리 생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계를 다룰 만한 노동자를 굉장히 많이 또 뽑습니다. 누가? 자본가가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기계가 들어오면서 산업혁명에서는 그 이후에서는 공장제 기계공업이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계를 다룰 만한 노동자들을 더 많이 뽑게 되는 거였죠. 자, 이러한 형식으로 물건을 많이 생산하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형태, 그래서 자본주의가 조금씩 발전하게 되는 거였죠. 자, 그래서 근대 자본주의 생산체제가 성립하게 됩니다. 바로 어떻게 예전에는 농사를 짓고 그리고 양을 키워서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부수 어떤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물건을 팔거나 혹은 어떤 식량을 생산했던 농업중심 사회에서 이제 마침내 기계를 통해서 제품을 생산해내는 산업중심 사회로 변화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어떠한 업이 새롭게 등장을 하고 그 중심으로 바뀌냐에 따라서 이 자본주의 생산체제가 조금씩 변화하면서 마침내 근대 자본주의 체제가 성립이 된 것이죠. 자, 근데 근대 자본주의 생산 체제는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였죠. 산업혁명, 공장, 대량 생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도시 근처에 공장이 세워지고 그 안에 기계가 열심히 물건을 생산하면서 산업혁명은 더욱 발전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 권력이 강해지는 사람과 또 약해지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권력이 약해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 기존의 농업이 중시되던 사회에서 많은 땅을 가지고 농부들을 썼고 거기에 따라서 식량을 만들면서 돈을 벌었던 지주들 있죠. 지주, 땅의 주인들. 자, 그리고 이런 지주들은 대표적으로 귀족들이 많았죠. 자, 그래서 이런 귀족들과 지주들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건들 그리고 그것들을 관리하는 자본가들보다는 권력이 많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귀족이나 지주와 같은 사람들은 권력이 상대적으로 약화하게 돼요. 아시겠죠? 자, 반대로 권력이 강해지는 사람들, 힘이 강해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자, 공장을 운영해서 또 돈을 지원해 주어서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자본가들. 그리고 그렇게 자본가들이 모은 돈을 또 적금을 들고 저축을 하고 혹은 빌려주는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은행을 운영하는 은행가들은 큰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권력이 약해지는 귀족 지주들과는 다르게 권력이 강해지는 산업자본가, 은행가들은 권력을 잡게 되는 거고요. 자, 따라서 이 당시에 제한된 선거권이었지만 이들에게도 선거권이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 자본가나 은행가들은 이 영국이라든가 산업혁명이 발전한 이 시대의 나라들의 정말 큰 역할을, 큰 영향력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파트인 도시 문제와 노동 문제가 발생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정말 물건이 많이 생산되고 정말 많은 자본이 왔다 갔다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모든 것들이 좋을 줄만 알았는데 문제점이 생긴다 이거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도시 문제와 노동 문제가 발생하다 크게 도시 문제 그리고 노동 문제라고 하는 파트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시 문제. 도시 문제는 크게 이제 도시화가 엄청 빨라진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거기에 따라 도시 문제가 발생했다. 그리고 노동 문제 발생했다.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1. 도시 문제. 2. 노동 문제. 3. 도시 문제. 4. 노동 문제. 5. 노동 문제. 6. 노동 문제. 7. 노동 문제. 8. 노동 문제. 9. 노동 문제. 10. 노동 문제. 11. 노동 문제. 12. 노동 문제. 13. 노동 문제. 14. 노동 문제. 15. 노동 문제. 16. 노동 문제. 17. 노동 문제. 18. 노동 문제. 19. 노동 문제. 20. 노동 문제. 21. 노동 문제. 22. 노동 문제. 23. 노동 문제. 24. 노동 문제. 25. 노동 문제. 26. 노동 문제. 27. 노동 문제. 28. 노동 문제. 29. 노동 문제. 30. 노동 문제. 31. 노동 문제. 32. 노동 문제. 33. 노동 문제. 34. 노동 문제. 35. 노동 문제. 36. 노동 문제. 37. 노동 문제. 38. 노동 문제. 39. 노동 문제. 40. 노동 문제. 41. 노동 문제. 42. 노동 문제. 43. 노동 문제. 44. 노동 문제. 45. 노동 문제. 46.
자, 첫 번째, 도시 문제 중에 도시화의 과속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속화. 자, 노동자들, 와, 도시로 가자. 도시는 우리에게 돈을 벌게 해줘. 도시만 가면 우리는 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도시에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공장 또한 도시에 많이 설립이 되고요. 도시 근처에.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도시 근처에 막 엄청나게 모여들면서 도시화가 가속화되는 거였죠. 엄청나게 급격하게 그 한 지역에 공장과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떤 주택가 시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서 막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도시의 규모가. 자, 이렇게 커지게 된 도시 안에서 분명히 문제는 발생하겠죠. 첫 번째, 뭐가 있었냐? 열악한 주거 환경이 있어요. 자, 참고로 지금 어떤 줄에 사람들이 매달려 있는 거 보이죠? 사람들이 자고 있는 겁니다. 저 팽팽한 줄에 어떤 힘에 기대서 자고 있는 거죠. 목 아프고 팔 저리겠죠? 자, 두 번째, 주택 부족입니다. 자, 제가 이 사진은 조금 이 시기와 맞지 않게 고르긴 했었는데요. 자, 이만큼 사람들이 굉장히 열악한 주택 환경을 가지고 어떤 추위, 더위가 다 그대로 노출될 정도의 어떤 주택 시설에서 살고 있었죠. 자, 세 번째,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주택 시설이 너무나도 좋지 않으니까요. 비위생적이었어요. 이 상하수도 시설이.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너무 위생적이지 못하니까 어디에 누가 한 명이 아프면 옮고 해서 전염병도 굉장히 심했었죠. 자, 도시에서만 문제가 발생했던 게 아니고요. 노동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자, 아무래도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였죠. 첫 번째로는요, 열악한 작업 환경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 일을 하면은 아무래도 좀 약간 휴식을 취해야 되거나 아니면 어떠한 복지 이런 거 굉장히 좋아야겠죠. 하지만 굉장히 이 작업할 수 있는 환경조차도 열악했어요. 그래서 정말 먼지가 엄청 많은 어떤 그런 기관지가 안 좋아질 만한 어떤 그런 공장 환경들, 어두운 시설들, 조명 하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환경에서 작업을 했겠고요. 자, 두 번째, 장시간 노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시간, 14시간, 하루 24시간 중에 굉장히 절반 이상을 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물건을 생산하는데 바빴다.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어린이 고된 노동들이 있습니다. 자, 어린이들은 아무래도 좀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자, 학습을 할 권리가 없고요. 그리고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또 노동을 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힘들어했죠. 사망 사건도 많았고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파트로 이러한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 그 행동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러다이트 운동,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노동조합 운동,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주의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처음으로 러다이트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당시에 근대 자본주의 체제, 어떤 생산 체제의 발전, 혹은 자본주의의 성장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죠. 자, 그런데 이런 자본주의도 문제점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어떤 거냐? 첫 번째, 노동 문제가 있었죠. 아까 어린이의 어떤 고된 노동, 열악한 작업 환경, 그리고 장시간 노동. 자,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이 노동자들의 권리는 굉장히 존중받지 못했었고요. 자, 두 번째, 빈부격차 또한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정말 쥐꼬리만큼 봉급을 받고요. 그리고 공장을 운영하는 공장주들, 자본가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축적하면서요, 점점 이들의 부에 대한 격차는 심해져만 가고 있었죠. 자, 이렇게 자본주의의 어떤 문제점이 점점 심해져만 갔을 때 러다이트 운동이 진행이 됩니다. 자, 노동자들 문득 공장에 기계가 많아지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와, 야, 우리 10명이 붙어서 만들어야 될 일것들을 이 기계 한 대가 다 해먹네? 다 해쳐먹네? 자, 안 되겠다. 우리가 먹고 살 거를 우리가 지켜야 돼. 우리가 우리의 일자리를 지켜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계가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한 노동자들이 공장을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기계를 막 도끼로 까 부시고 난리를 치는 거죠. 자, 그래서 불을 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을 벌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몇몇의 노동자들만 했으면 그냥 하나의 어떤 소동으로만 끝났을 텐데, 이게 정말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인식이 번지고 번져서 정말 나름대로 큰 운동까지 이루어지게 됐던 거였어요. 이 러다이트 운동이요. 이렇게 사회가 점점 혼란해지고, 그리고 러다이트 운동은 점점 커져만 갔을 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부는 강경하게 이들을 진압을 합니다. 자, 정부는 분명히 어떤 이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무력을 행사했을 거고요. 자, 이렇게 그런 무력 앞에서 노동자들은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였죠. 실패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요, 노동자들이 이 서로 모여서 단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조합을 꾸리게 돼서 거기에 따라 이 자본가들, 그리고 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항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야, 우리 솔직히 12시간, 14시간 너무 빡세. 미칠 것 같아. 우리 이러다가 진짜 너무 아파. 죽어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노동시간을 좀 줄여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야, 니네 진짜 솔직히 말해서 자본가들 돈 많이 벌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좀만 더 월급을 올려줘. 응?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세 번째, 악랄한 자본가에게 맞서자. 이 자본가들은 진짜 속이 시꺼먼 놈들이야. 새까매서 아주 더러운 놈들이지. 라고 하면서 이런 악랄한 자본가에게 맞서자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노동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서 이런 조합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운동도 벌이게 되는 거죠. 자, 한편으로 사상적인 측면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시도도 있었습니다. 바로 사회주의 운동이었죠. 자, 사회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아까 말했던 빈부격차, 그리고 한 명이 모든 것을 독식하는 이런 안 좋은 이 자본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회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거였죠. 사회가 짱이야.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자본주의의 문제점. 한 명이 모든 걸 다 갖는 거. 이게 문제야. 이거랑 좀 비슷할까요? 잘생긴, 그리고 옷을 잘 입는 태식쌤이 모든 걸 독식한다. 모든 인기를 독식한다. 뭐 이런 거요? 예. 자,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은 모든 선생님들에게 인기를 고루고루 나누어줘야 돼. 관심을 고루고루 나누어줘야 돼. 심지어 역사 선생님한테도 말이야. 이게 바로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거야. 바로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 노동자들은 이렇게 자본가들이 독식하는 것을 반대하고 골고루 이 부를 나눠주자 라고 하는 사회주의 이 사상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사회주의를 굉장히 추종하게 되고 사회주의 사상도 확산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상가들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노동자들이 뒤집어 엎고
노동자들의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이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대표적인 사상가로 마르크스를 들 수가 있겠죠. 나중에 여러분들 또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이 마르크스는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의 얼굴, 마르크스라고 하는 이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요, 자본주의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이 자본주의 발달,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산업혁명의 문제점, 그리고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들을 살펴봤었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또 2주 동안 하게 되는데요. 정말 다시 만나는 그 시간은 아마 우리가 시험 전주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전주까지 나름대로 내용들 정리 잘 하면서 그렇게 만나는 시간 가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요, 언제든지 이 오픈 카톡방에 질문을 하도록 하시고요. 아마 이 세계사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잘 다시 한번 정리해서 내용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과서 수준으로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미국, 전에 바로 프랑스 혁명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어요. 안녕.